네, 안녕하세요. 투엔츠의 엔츠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그렇죠. 새롭게 도전하는. 네, 새롭게 도전하는 액티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에선 처음이죠. 영상에서는 처음이죠. 그쵸, 네. 처음이죠. 저희가 이제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이제 저희 둘이 1,000,000원을 가지고 그렇죠. 한번 시장을 이겨보자. 애초에 저희 둘의 투자 스타일이 바이앤홀드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차피 시장을 못 이긴다. 그래서 좋다고 생각되는 기업을 매달 사자라는 주의인데 저희 둘 다 투자 스타일이 요즘 뭐 변동성 장세기도 하고 워낙에 매크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이거 우리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진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000,000원을 가지고 그렇죠. 저는 이거 그냥 해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약간 바이앤홀드를 계속하면 사람이 약간 안주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내가 무슨 선택지가 있겠어. 더 이상 공부를 멈추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할 겸 맞아요, 해가지고 1,000,000원 정도만 이제 액티브하게 운용을 해보자 맞아요. 라는 생각으로 이제 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그쵸. 저번 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영상에서는 거의 기업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뭐를 M&A를 했고 이런 기업단에서 굉장히 많은 바텀업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액티브 펀드는 그 글로벌 이슈 이런 매크로적인 거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뭐 장기채가 어쩌고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그쵸. 조금 더 경제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더 틀릴 수 있고 맞을 수도 있는. 맞아요. 맞습니다. 베팅의 영향으로 들어왔다. 댓글로 욕해 주셔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저희 한 주 동안 결과는 마이너스 0.62%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플러스권에서 계속 있긴 했었는데 최근에 좀 한번 S&P가 1.5% 빠질 때 저희도 같이 좀 맞은 감이 있고요. 그래서 동기간 동안 S&P는 0.23% 올랐습니다. S&P는 신이네요, 진짜. 네, 신입니다. 그래서 나름 뭐 괜찮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이번 주는 S&P를 못 이겼다. 근데 뭐 저희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다음 주 최근 한 달 동안 오를 것 같은 거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쵸.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인데요. 첫 번째로 프리포트 맥모란. 뭐 하는 기업이죠? 이거는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페치. 파페치.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파페치라는 기업은. 그리고 JP 모간 체이스. 이건 안 나. 룰루레몬. 이 두 개는 뭐 유명하니까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우선 저번 주에 골드만삭스랑 JP 모간을 동시에 편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얘네를 산 이유는 당연히 금리 인상 때문이었습니다. 수혜를 볼 거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보는 단기간의 시장표는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포트 맥모란을 제일 큰 비중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얘네는 이제 구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원자재 기업이군요. 맞습니다. 금도 하고요. 금강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구리 생산량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도 뭐 뒤에서 안 나오네요. 구리 가격도 최근에 구리 선물 가격을 보면은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쟁 터졌을 때 피크였고 지금은 약간 내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주에 왜 샀냐? 저번 주가 한 이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프리포트 맥모란을 왜 샀냐? 지금 피크를 찍었는데 그거를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추세가 장기화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구리라는 게 전기차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많이 쓰이죠. 그래서 4차 산업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뭐 전방 수요가 뭐 둔화되고 뭐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투자 카펙스는 뭐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이런 데에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 구리는 뭐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도 있고 뭐 구조적으로도 성장 가능할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프리포트 맥모란을 제일 큰 비중으로 바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는 페드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얘네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거론을 하고 있지만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앞으로 올해 이어지는 회의 때마다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컨센서스죠.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는 금융주가 있는데 이 금융주를 뭐를 사야 되냐 그 중에서도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JP랑 GS 제일 유명한 둘을 샀었는데 JP가 오를 때 더 오르고 빠질 때 덜 빠지더라고요. 물론 이거를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쵸. 바이앤홀드를 할 거면 깊게 공부를 했겠지만 뭐 그러면 JP가 더 좋은가 보다 하고 골드만은 포지션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샀다가 하나는 팔고 하나는 남겨두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페치인데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뭐 하는 기업이죠? 얘는 유럽에서 되게 유명한 기업인데 파페치는 명품 거래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기업이에요? 플랫폼입니다. 약간
명품 아마존 이런 거 가는 거야? 럭셔리 아마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림, 음. 네이버에서 크림 하는데 크림이랑 거의 비슷한 비즈니스라고 보면 되고, 원래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 명품을 거래하는 사이트가 더 리얼리얼이라고.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리얼리얼. 여기가 사실상 가장 유명한 사이트였는데 파페치가 등장하면서 얘네 마켓쉐어를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가장 그 주가가 많이 오르는 딱 그 구조네요. 맞습니다. 뺏어가는 그래서 거죠. 실제로 거의 한 90달러까지 수직 상승을 했었습니다. 음. 근데 그러다가 얘네가 좀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 JV를 세워가지고 파페치 차이나라는 것도 따로 있고, 왜냐면 명품 시장에서 중국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쵸. 근데 지금 매크로 시장이 중국 비중이 높다? 이건 용납이 조금 안 되고, 중국 묻으면 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중국 묻으면은 약간 많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돈을 못 버는 기업이에요. 아, 적자 기업이군요. 예, 얼마 안 돼가지고 적자 기업이고, 그냥 전형적인 성장주, 시가총액이 3에서 4빌리언 정도 되니까 굉장히 작은 기업이니까 금리 인상에도 굉장히 타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지금 보니까 14, 15달러네. 네, 지금 15달러입니다. 90달러인데. 한 8달러에서 9달러까지 찍고 지금은 좀 많이 올라서 16달러, 어제 기준으로 16달러고 이 영상 기준으로 15.7달러인데 예, 이 정도 됩니다. 90달러에서 수직 하락을 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페치가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재무제표를 보면 사기 싫어지는데 그래도 성장성 있는 기업이고 무엇보다도 마켓쉐어를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얘네가 연관되어 있는 상품이 명품이다. 이게 조금 저한테는 주요했고요. 그럼 왜 주요했냐?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를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명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하면은 뭐 식탁 물가가 올라가고 뭐 사람들의 실질 임금이 줄어들고 뭐 기타 등등의 이슈가 있는데, 사실 명품을 타겟하는 소비자들은 크게 인플레이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파페치의 실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 예, 그래서 파페치를 매수를 하게 됐고, 지금 기준으로는 한 뭐 8에서 9% 정도 수익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룰루레몬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약간 나이키 같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성 트레이닝복으로 가장 유명한데, 그러니까 의료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성 트레이닝복, 그러니까 쫄쫄이라 그러죠. 예, 여성들이 입는 쫄쫄이를 판매를 하는데, 레깅스 그런 거. 예 맞습니다. 이 레깅스 하나에 20만 원 돈 해요. 하나로. 그러니까 명품인데요. 명품이에요. 운동복계 명품인데 얘네가 사실 되게 퀄리티가 좋기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인 중에도 캐나다에서 살다고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실 룰루레몬이라는 걸 아냐. 그래서 들어는 봤다 하니까 얘네 추리닝을 아예 안 입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입어본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너무나 편하고 좋기로 유명을 해서 비싼 가격에도 그 커스터머 로열티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얘네도 어찌됐든 운동복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중국에서 코로나 재발하면서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 얘네도 되게 500불 넘어서까지 갔었는데 300불대에 형성돼 있길래 350불에 바이를 했고, 그리고 이 다음날 매수한 다음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하루 만에 10%가 오른 기업이고요. 사냥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자 로열티가 높은 기업은 장기적인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매수를 했고 그 다음날 실적 발표 날 히트를 한번 쳐줬다. 그래서 룰루레몬을 샀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예 맞습니다. 저도 다 처음 듣습니다, 여러분. 네. 그다음에는 제가 이제 제 매매 내역인데, 저는 일단 장기채 숏 2배 레버리지 ETF를 샀거든요. 이제 채권까지 섭렵을 하시는군요. 저도 약간 매크로적인 입시로 이제 접근을 한 거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시중금리 상승에 베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장기금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 그건 다 단기금리예요. 정책적인 거를 네. 반영하는. 그건 다 단기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장기금리는 사실 이거랑은 좀 별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움직이다 보니 우리가 많이 보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오는 거예요. 단기금리는 오르는데 장기금리가 안 올라서 금리가 역전된다.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원래는 장기금리가 더 비싸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죠. 네, 정상인데 오히려 단기가 더 높아지는. 그렇죠. 그게 약간 비정상이고, 보통 그게 뜨면 1, 2년 내로 뭐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저는 뭐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장기 금리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장단기 금리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일시적이다. 네, 일시적이다. 실제로 저희 그 블로그에 가면은 뭐 자료도 더 있는데 지금 5년물, 10년물은 역전됐어요. 그리고 2년물, 10년물은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 됐거든요. 근데 3개월이랑 10년물은 오히려 그게 벌어지고 있어요.
줄지 않고 금리 차이가. 저는 만약에 3개월물까지 이런 같은 흐름이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는데 3개월물은 오히려 반대로 그러지 않은 모습 보이는 거 보이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제 돈을 베팅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장기금리 오를 거라 생각하고 가장 큰 근거는 연준의 QT입니다. 원래 우리가 QE라고 많이 쓰잖아요. 이제 QE는 채권을 매입하는 건데 시중 채권을 그래서 유동성을 주는 건데 QT는 채권을 내다 파는 거예요. 그 내다 팔면 호가가 막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유동성을 줄이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 QT를 연준이 제대로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이 QT를 한다고 말을 했고 장기금리가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하지 않을까? 그럼 그때 얘네가 수혜를 볼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샀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때 처음에 다 들어가지 않고 절반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손실을 보고 있긴 한데 좀 더 지켜보려고 해요. 어차피 약간 조금 길게 진입하신 거네요. 길게 보고. 그죠. 뭐 바이앤홀드보다 훨씬 짧지만 한 몇 개월 정도. 네, 왜냐면 저는 이것보다 나은 선택지를 아직 못 찾아서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몰빵을 하기는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근데 제일 많이 샀습니다. 이거 샀고 그 다음에 타이슨 푸드라는 기업을 샀는데 얘네는 닭고기, 돼지고기, 그다음에 소고기 이렇게 가공하고 파는 그 도매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하림 같은 애들이군요. 그렇죠. 할인인데 닭, 돼지, 소 다 한다. 이 기업인데 이 기업을 산 근거는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원자재 상승하면 사실 저는 맘 같아서는 진짜 원자재를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밀이나 옥수수 이런 걸 사고 싶었는데 사실 저희가 다뤄본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지금 뭐 더 오를 수도 있겠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밀 같은 경우는 맞아요. 거기서 내가 수익을 더 볼 수 있을까? 라는 왜냐면 선반영이 너무 빨리 되는 것 같아서 선물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에 수혜를 볼 기업들이 누가 있지?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이용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가축을 기르려면 얘네를 써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비용이 올라갈 건데 매일 옥수수가 올라가도 그냥 이 가격에 다 정가를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얘네가 마진이 좋아집니다. 왜냐면 한 번 올린 가격은 낮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타이슨 푸드는 그때 한번 샀었는데 꾸준히 그러니까 시장이 한 주 동안 보합세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이런 기업들이 경쟁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게 이제 뭐 허쉬 초콜릿 아니면 하인즈 케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걸 산 이유는 얘네 어닝콜에서도 되게 나왔지만 얘네가 말한 게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문제가 안 된다. 지금 문제는 임금이다. 임금. 노동자가 없어서 임금이 너무 오르고 변동적이다.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된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우리 그 자동화 설비 투자 캐펙스 할 거다. 그래서 그 타임라인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원자재 이 임금 비용이 변동인데 이거를 잘 잡으면 나중에 이게 해소됐을 때 이것도 잡히면서 마진이 올라갈 거다. 그럼 기업의 이익 수준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노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살짝 길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뭐 중간에 매크로 상황 바뀌면 바로 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큰 수익을 안겨줄 거라고 봐요. 마치 워렌 버핏 빙의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치 옥시덴탈처럼 저도 빙의 좀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우라늄인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자신 있는 픽이에요. 그러면 가장 자신 있는 걸 많이 사면 되지 않느냐 그쵸. 라고 하는데 얘네에서 수익을 많이 보고 싶고 그 수익 난 걸 다시 여기에 재투자하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얘는 단기로 좀 쏠 것 같아서. 근데 이 우라늄은 저희가 그 월간 포트폴리오에서도 말했지만 그 전통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 가는 이 과도기에 있는 대체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 어떤 매크로 상황이 변해도 이쪽은 계속 수혜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쟁이 끝나든 더 심해지든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이거는 바꿀 수 없고 얘네는 무조건 수혜를 볼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같이 변동성이 심한 장에 변동성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섹터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원전 쪽을. 물론 가장 큰 리스크는 국가들이 원전을 취급을 안 해주면 끝인데 그쵸. 그럴 확률은 거의 낮다고 생각을 해서 뭐 급하니까요, 당장. 그렇죠. 당장 이번 여름 겨울 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원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우라늄. 이번 겨울이 추우면은 장난 아니겠네요. 겨울은 지나긴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면도 무조건적인 수혜를 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좋게 보고 있고 이렇게 보니까 저 나쁘지 않겠네요. 네, 물론 여기 비중이 높은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저희가 저번 주 거의 뭐 목요일, 금요일 이때 산 것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봐야죠. 다음 주까지 이제 또 매크로 상황이 어떻게 되고 맞아요.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랑 서퍼님 모두 공통적인 거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찾았다. 그쵸. 그리고 저는 플러스 거기서 이제 지금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우려해서 좋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많이 떨어진 애들에 집중을 했고 서퍼님은
이런 매크로와도 관련이 없이 장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기업에 집중을 한 거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장기는 상대적인 장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저희 뭐 바이애널도 뭐 10년씩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6개월이면 뭐 네, 짧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막 그렇게 익숙진 않은데 되게 재밌게 하고 있고 맞아요. 재밌습니다. 수익률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거는 매주 올릴 거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예, 매주 올리고 혹시 저희 내용 중에 이제 공감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맞아요. 뭐 매수를 살짝 해보시는 것도 예, 저희랑 같이 이제 업앤다운을 즐기는 것도 맞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 하시고 그리고 저는 아이디어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공부는 저희가 알아서 해볼 테니까 그렇죠.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아이디어 많이 받아보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공부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올리지 주시면- 않아서 그렇지. 예, 올리지 않아서 그렇지 게을러서 그렇지 맞아요. 공부는 뭐 하고 있으니까. 예, 매일 하니까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뭐 더 공부해서 전달을 드리든 맞아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